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둘, 셋. 2017년 6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우리나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은 24기. 2024년까지 추가로 준공되는 4기의 신규 원전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원전은 없다.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에너지 전환의 시대. 위기에 처한 원전 산업이 살아남을 길은 무엇인가? 2019년 8월 한국형 원전 APR 1400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취득. 2020년 8월 아랍에미리트 한국형 원전 1호기 첫 송전 성공.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형 원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km가량 떨어진 바라카 지역. 이곳에는 우리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원전 APR 1400 4기가 건설되고 있다. 2009년 12월 수주에 2012년 7월 착공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은 2018년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4기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1호기의 첫 송전망 개통 연결이 성공했다. 그 최초 인계에 도달한 이제 원자로가 스스로 이제 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려서 이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송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전력이 그 송전망을 통해서 UAE 전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양한 시험 운전을 통해 마지막 안전 점검까지 마치게 되면 아랍권 최초로 원전으로부터 전력이 송출되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추후 바라카 2호기와 3호기, 4호기까지 완공되면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에 필요한 전력의 25%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바라카 원전 4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UAE에서는 그 원자력 운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 회사를 만들었고 저희는 그 운영 회사와 같이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발전소가 운영되는 60년 동안 저희 그 엔지니어가 가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그 UAE 원전에 가서 이제 기술 지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운영과 정비 등 후속 지원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전주기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약속된 예산과 시간을 지켜 완공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원전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받는 계기가 됐다. 원전 수출 경쟁력은 서방 세계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원전은 유럽에 지을 수 있는 어떤 요건도 만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어디에도 지을 수 있다라는 안전성 검증 결과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UAE 프로젝트를 거의 제때에 완료를 하면서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경쟁력이 제일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산업 구조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는 원전 발전량의 비중이 늘어나야 함을 명시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가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 세계 에너지 발전 이력을 살펴보면 1990년대 대비 현재 발전량은 2배 증가했다. 비중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화석 연료가 3분의 1을 차지해오고 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한 에너지원인 셈이다. 원자력에 대안이 없습니다. 네, 원자력에 대안이 없어요. 문제는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돌아가던 원전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걸 뭘로 대체를 하겠느냐? 그럼 화석연료로 대체하면 CO2 나오죠. 일본 같으면은 LNG 가져다 사다 떼야 되죠. 이게 더 문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스를 더 많이 떼면은 러시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동유럽의 관문인 체코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체코는 매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체코는 동유럽에서 산업화가 진전된 대표적인 나라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다. 제조업 비중이 2018년 기준 25.9%로 유럽연합 28개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체코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코 주 에너지원은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따라 체코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Any economy which wants to stay competitive will have to think about how to reduce carbon. Now, if you take Korea, and I mentioned the Czech Republic, that we don't really have good conditions for the renewables because you either have not a good natural conditions, like country is hilly, there is not enough wind, there is not enough land to build big solar plants or the windmill plants. People don't want them, they are opposing. 2015년 5월 체코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를 위해 체코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두코바니 지역. 현재 체코 내 운영되는 총 6개의 원전 중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두코바니에 위치해 있다. 80년대 건설에 가동 중인 두코바니의 원전은 그 수명이 앞으로 2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Tak v Dukovanech v současné době se provozují 4 bloky jaderné, které dohromady dávají výkon 2000 MW. A tyto 4 roky jsou staré už přes 30 let a chceme dosáhnout jejich životnost do roku 35. A v téhleté době, roku 2035, už musíme mít nový jeden blok nebo 2 bloky, které by nahradily současné bloky. 장기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높여야 하는 체코는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에 최소 1200메가와트급 신규 원자로 한 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Tak veřejné mínění je velice pozitivní k provozu jaderné elektrárny, protože občané samozřejmě vnímají velkou příležitost pro zaměstnání. Provoz jaderné elektrárny pozitivně ovlivňuje i ekonomiku, průmysl a takže i rozvojové aktivity, které v regionu máme. A samozřejmě i provozovatel poskytuje nějakou podporu regionu, z kterého se potom dělají prospěšné věci, jako infrastrukturální věci a výstavba, investice v jednotlivých obcích. 체코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업체를 선정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를 넘어서 한국형 원전의 새로운 수출처로 체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체코는 신규 원전 사업 공급 모델을 지난 6월 말 확정하고 금년 말 입찰 안내서를 발급할 것을 잠재 공급사들에게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3세대 1000메가와트급 노형인 APR-1000을 체코 여건에 맞도록 설계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현지 업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원전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아이스 하키팀 후원이나 마스크 공급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First of all, my reaction to the chances of Korea. So we take Korea is a very serious contender in the tender. We, of course,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industry here in Korea. We know about the successful projec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So each of these countries have capabilities to build the reactor. And it would be not fair for me to say that who is now the favorite. But definitely Korea is taken very seriously. 체코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한 기의 총 사업비는 약 8조 원. 이는 중형차 20만 대, 휴대폰 80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국내 원전 산업계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침체되어 있는 한국 원전 산업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주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유럽 원전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된 선진 시장입니다. 이러한 유럽에서 한국이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향후에 있을 다양한 전 세계 원전 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높은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7,0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폴란드 또한 원전 건설에 약 47조 원을 투입, 2040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이 추진 중인 해외 신규 원전 프로젝트 중 사업이 가시권에 든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원전 관련 기업들은 팀 코리아를 꾸려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저희들이 UAE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건설 능력, 경제성, 그리고 그 규제 기관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나라들이 없거든요. 뭐 제작, 건설, 그다음에 해결료, 운영, 정비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어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주 활동도 그 팀 코리아 멤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한창인 울주군 서생면을 찾았다. 2017년 7월 공정 30%가 진행되던 때 신고리 5, 6호기는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되어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예, 원자로 건물 높이는 약 72m이고요. 일반 아파트로 치면 24층 높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원전 건설 현장이 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8월 말 현재 사업 종합 공정률이 약 61%에 도달했고요. 금년 12월 초에 5호기 초기 전원 가압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인 시운전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 5호기, 2024년에 6호기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원자로가 우뚝 선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과 같은 원자로 건물 축조가 완료됐다. 신고리 5, 6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노형이다.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모델로 우리 원전 기술력을 집대성한 원전이다. 이것도 그러면 국산화된 지는 꽤 오래됐나요? 이런. 네, 전기 발생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원자로도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는 거고, 신고리 5, 6호기 특징은 모든 기자재가 국산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로 한국형 원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원자로 건물은 철근량이 약 30% 증가돼 선행호기 대비 강화된 내진 설계 요건을 적용했으며 민간 항공기와 충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 건물 외벽과 돔의 두께가 늘었다. 저희 신고리 5, 6호기는 모든 우리 중요 안전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0.5G까지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규모로 치면 한 7.4 정도 지진이 오더라도 안전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7.4의 규모가 지진이 원자로 건물 밑에서 직접적으로 왔을 때 기준이니까 외부 멀리서 지진이 생겼을 때는 그보다 훨씬 큰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APR 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 1000과 비교하면 발전 용량이 향상되었고 설계 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발전 원가도 10% 이상 더 줄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중 안전 장치를 갖췄다. 이를 통하여 중대 사고 발생 확률을 기존 1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낮췄다.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안정성을 입증받은 것과 같다. 그 APR 1400은 기존에 있는 OPR 1000이라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고 정비 경험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량을 1000에서 1400으로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한국형 노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400 노형을 가지고 2017년 10월에 유럽 EUR 인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그 작년 8월에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APR 1400 노형에 대해서 설계 인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이고, 아까 말씀드린 EUR 인증과 함께 미국의 DC를 취득한 노형은 최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원전을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미국의 노형이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은 APR 1400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APR 1400 설계는 2017년 10월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취득해 유럽에서도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이 APR 1400 노형은 미국의 최신 규제를 모두 만족하고 있고 후쿠시마 후속 조치가 모두 반영이 되어서 매우 안전하고 매우 경제성 있는 그런 노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 어떤 노형보다 수출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09년 APR 1,40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1959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후 20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이룬 성과다. 국내 원전 기술 수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르단에 영구용 원자로를 수출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영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소형 원자로 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파트너십 형태로 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스마트 원전은 현재 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사우디 카케어가 공동 신청인으로 국내 규제기관의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우디는 이 스마트가 자국 노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건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PR 1,400에 이어 국내 원전업계가 주목하는 것이 소형 원전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소형 원전 스마트 100은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다. 소형 원전 스마트 100은 매일 9만 킬로와트 규모의 전기와 4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 발전원으로 적합하고 해수 담수와 지역 난방 등에도 쓰인다. 인구 밀도가 낮고 국토 면적이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 100에 관심을 보여온 이유다. 우리나 영광에 있는 상용 원전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이 배관에 연결돼 운영된다. 이와 달리 스마트 100은 배관 없이 주요 부품들을 원자로 내에 배치한 일체형 소형 원자로다. 배관 파손으로 인한 원전 사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을 향상시킨 게 특징이다. 소형 원전의 안전성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0배 이상 커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대형 원전은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주변의 일정한 범위 내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원전은 그 방사능 그 소스가 작기 때문에 아주 근거리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국제 행사 2020 한국 원자력 연차 대회가 열렸다. 국내의 원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 10년을 기념하고 향후 100년의 원자력 산업을 위한 현황과 미래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세계적인 공공재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어떤 발전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는 모든 나라의 그 시민들이 같이 써야 되는 그만큼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원자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600여 명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공유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등의 기술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원자력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원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 발전과 또 미래 혁신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 원자력 산업정과 함께 개최돼 전 세계 126개 기관과 업체에서 356개 부스를 설치. 원전 해체 기술과 원자력 발전 사업 등 원전 관련 기술을 선보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수출 성과를 올리는 계기가 됐다. 실제 이번 행사를 통해 원자력 기자재 구매 상담 177건, 중소기업 수출 상담 25건이 이루어졌다. 우선은 원전 시장에 좀 처음
진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교육을 저도 좀 몇 번 들어봤지만 체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력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개척, 그다음에 금융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고 지금 최근에 또 기존에 없는 것도 새롭게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아는 업체라면은 거기에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전 산업을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산업화가 절실하다. 한국 원자력 산업 전체의 강점은 팀 코리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시공부터 시작해서 운전, 정비, 그다음에 원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해체까지 붙겠죠. 전 과정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선 당장은 체코가 연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루마니아의 TRF, 그다음에 이집트 엘다바 이런 사업도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량을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감소했던 발전량이 재가동 및 신규 원전 추가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에는 5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20년간 158기의 대형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원전이 23기에 이른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전도 향후 10년간 8.8기가와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돼 추정되는 시장 규모만 해도 18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0개국에서 한 150기를 건설할 예정이 있고요. 향후 한 10년 내에 건설 내지는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들입니다. 체코, 사우디, 폴란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력,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어떤 그 건설 실적 같은 것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 나라를 대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건설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 원전 운전 정비 시장 규모는 최대 연간 40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노후 원전 증가로 인한 해체 시장 역시 2030년대 중반부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이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원전 해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인데다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기술까지 접목을 한다면 앞서서 했던 나라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냥 이것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K 해체 산업, 원전 해체 산업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원전 선진 국가들은 앞으로 열릴 원전 해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스위스 베른 남동쪽 해발 1,700m 산중턱에 위치한 동굴 속 갱도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연구소 그림젤 연구소가 있다. Welcome to Grimsel Test Site. Grimsel Test Site is a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n the Swiss mountains, and it was constructed in 1984, and the owner of the facility is NAGRA, and NAGRA is in Switzerland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그림젤 연구소는 산 정상 기준으로 약 450m 깊이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는 모두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벤토나이트를 채운 캐니스터 모형이 방문자를 반긴다. Like this model of our high-level waste disposal concept. So,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we can get closer, and we can explain to you how the Swiss high-level waste disposal concept works. 그림젤 연구소는 핵연료봉을 강철통에 밀봉하고 이를 원형 블록 모양 벤토나이트로 감싸는 형태로 캐니스터를 설계했다. We have, for example, experiments where we're only looking for the behavior, the long-term behavior of canister materials. We have experiments where we're studying the processes in the bentonite material. And we also have experiments where we are looking at the processes in the rock we selected. 1969년 원전 가동을 처음 시작한 스위스는 1972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를 위한 공동조합 나그라를 출범시켰다. 원전의 시작과 동시에 끝을 내다본 셈이다. 이곳에서는 철저히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This is only for our visitors to show them how dry bentonite behaves as it gets in, or as soon it gets in contact with water. Because that was the same amount of bentonite in both. And then we put 3 liters of water in, and then we nicely see how the bentonite is taking up the water, because it's getting more homogeneous. But it's also swelling, and while swelling, it is sealing up the area around. So you see now it's tight. Water cannot get down anymore. It's sealed up.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property of bentonite, you know, increase of volume while swelling. And another very important property of bentonite is that it has a high content of clay minerals. And many elements, they like to get sorbed to clay minerals. So this is also important if you would like to have this additional barrier to avoid radionuclide migration transport. 40년을 넘게 지속해온 사용 후 해결료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나그라는 스위스 원전 가동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 예측과 포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원전 시작과 동시에 안전한 해체 방법을 연구하는 발빠른 대처로 원전 후기 산업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독일 역시 40여 년 전부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처분을 위해 노력해왔다. 1974년 독일 원전 사업자들이 GNS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연구 개발해왔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5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Unser Leistungsspektrum umfasst alles, was man für die Entsorgung der radioaktiven Abfälle braucht. Das heißt Entwicklung von Behältern, Entwicklung und Bau von Equipment, die Abfallbehandlung, aber auch die Transportabwicklung bis hin zur Lagerung. Und eben in Deutschland, aber eben auch weltweit. 공장 안에서는 커다란 원통용기 제작이 한창이다. 바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영구 보관 용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용기인 만큼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Was man hier sehr schön schon erkennen kann, die Behälter müssen ja die benutzten Brennelemente aufnehmen, die noch sehr stark Wärme erzeugen, also wärmeerzeugende Abfälle sind. Und um diese Wärme abzuführen aus dem Behälter und an die Umgebung abzugeben, hat der Behälter Kühlrippen. Also diese Struktur eben mit Rippen kennt man auch bei Motoren oder bei Grafikkarten in Computern. Die vergrößern die Oberfläche und je mehr Oberfläche, desto leichter kann die Wärme an die Umgebung abgegeben werden.
저장 용기는 공기에 접촉하는 면적을 늘려 자연 냉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이음새 없이 통주물 방식으로 제작하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용기 중간에 삽입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기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며 야외에서도 저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다. Wir sind die Erfinder der trockenen Zwischenlagerung. Genau dafür haben wir vor über 40 Jahren den Castor erfunden und seitdem stellen wir den Castor her, haben mittlerweile 1500 Behälter gebaut und in verschiedenen Länder exportiert. 원전 해체 시장 성장에 맞춰 최근엔 비용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해체 산업 성장에 맞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 칼카. Welcome to Kalkar, the most beautiful attraction park of Europe. Come to Wonderland Kalkar! Yeah! 이곳에는 특별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다. 주말이면 독일뿐 아니라 인근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놀이공원이지만 태생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였다. Das ist der Original-Kühlturm. Den haben wir genauso gelassen. Innen drin, also der Kühlturm ist 42 Meter hoch. Innen drin ist ein 58 Meter hohes Kettenkarussell. In der Kombination einzigartig auf der ganzen Welt. 커다란 원통형 구조물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냉각탑이다. Wir können da gerne mal reingehen. Innen drin haben wir ein Echoland. Wenn man da steht und ruft, hallo, dann hallt das immer zurück. Hallo. 안녕하세요. 1985년에 완공된 이곳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 증식 원자로였다. 발전소가 건설됐지만 칼카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고속 증식 원자로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한 실험적인 원자로였기 때문이다. Dieses Kraftwerk, aber es fehlte nachher eine Teilgenehmigung. Eine allerletzte Genehmigung fehlte, um auf den Knopf zu drücken. Wir haben ganz viele Demonstrationen hier gehabt. Wir haben unheimlich viele politische Gespräche gehabt. Also hier waren Tausende von Demonstranten. Irgendwann passierte dann die Katastrophe in Tschernobyl. Und danach hieß es dann, nein, das Ganze wird hier nicht gebaut. 원전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멈춰버린 이곳은 네덜란드의 한 사업가에 의해 놀이공원으로 탄생했다. 원전 해체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 원전 부지를 관광 수출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Man braucht nicht alles abzureißen, das kostet auch viel Geld. Man kann auch alte Gebäude wieder neu aufpimpen, etwas Neues draus machen und das auch wieder nutzen. Und ich denke, dass das auch mehr die Botschaft von Herrn van der Most ist. Und dass wir wollen gerne ein Gelände sein, wo jeder sich zu Hause fühlt, in das Wohnzimmer. Wir sind jetzt auch in meinem Wohnzimmer. Wir wollen auch, wenn da viele Leute sind, wollen wir doch attraktiv machen für die Gäste. Die können tagsüber spielen im Park. Jemand kann tagsüber in seinem Tagungsraum sein. Man kann hier irgendwo essen und abends, wie in der Stadt, begegnet man dann in der Kneipen. Fühlt euch zu Hause, wir sind das größte Wohnzimmer von Europa. Das möchten wir gerne zeigen an die Gäste.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된 원전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에서 모든 세대가 즐겁게 지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원전의 변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Okay, wir können das Geld, was wir auch verdienen, dürfen wir auch wieder investieren. Das eine Jahr ist das vielleicht 1 Million, das andere Jahr ist vielleicht nur ein paar hunderttausend, aber das Geld dürfen wir selber behalten.
wir hätten gerne wir hätten gerne, dass wir schon weiter waren. Das stimmt auch, klappt noch nicht im Moment so ganz gut, aber Schritt für Schritt kommen wir dahin. Wer kann sagen, dass er in Kraftwerk gearbeitet hat und das umgebaut als Freizeitpark? Das gibt es nirgendwo anders auf der Welt. Das gibt es hier nur in Kalkar. 국내 첫 해체 원전이 될 고리 1호기는 연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는 2022년 이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리 1호기 해체는 약 10년에 걸쳐 설계와 제염, 구조물 해체와 부지 복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약 8,129억 원. 시설 철거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 개발 등의 비용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국내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해 82%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원전 해체에 필수적인 상용화 기술 58개 중 미확보된 기술 17개를 개발하고 있다. 해체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해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냐? 인력 양성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양성이 돼야 기술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기술은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인력 양성이고, 그래서 대학과 필요하다면 연구계 중심으로 아주 학술적인 연구서부터 아주 실질적인 현장 기술 개발까지, 인력까지 개발하는 게 지금부터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좀 더뎌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은 더 크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따르면 세계 가동 원전 453기 중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405기로 전체의 67.7%에 이른다. 이미 연구 정지된 원전은 173기로 이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뿐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이츠 화이트 분석에 따르면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51년까지 549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내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약 10%까지 늘려 세계 5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형 원전 수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원전 수출 전략을 운영, 정비, 해체 등 원전 전 주기로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단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들 R&D 지원하는 중점이 국산화 쪽에 이제 많이 일단은 있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수출까지 이제 내다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요번에 한번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원을 해서 그 향후에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 산업은 9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출은 대기업, 대규모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원전수출협회 조사에 의하면 원전 기자재 핵심 기업 92개 중 독자 수출 경험은 14개사에 불과하다. 이에 한수원에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 협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2건의 해외 사업, 작은 해외 사업을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는 이제 리얼게인이라는 중소기업, 또 하나는 대동PI라는 중소기업이랑 같이 한 건데 둘 다 저희들이 R&D 같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국산화를 한 사례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원전 기자재 생산 기업인 리얼게인. 제어 계측 및 I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원자력 발전의 계측 제어 설비를 개발해 오고 있다. 올해 1월 리얼게인은 한수원과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기자재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 저희가 수출한 제품은요,
ICA라고 해서 인코어 앰플리파이어 모듈이라는 제품이고요. 원자로의 그 출력을 감시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것 국산화를 위해서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 연구 개발 과제로 국산화를 완료를 하였고요. 국산화가 완료된 제품을 가지고 월성 2호기, 월성 3, 4호기에 설치를 해서 안전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로 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용 원전이다. 리얼게인이 개발한 논의 핵계측 증폭기와 전자파 간섭 필터는 월성 원전에서 사용하며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이번 기자재 수출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도한 협력 중소기업 시장 개척단 등을 통해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사의 해외 판로를 개척한 첫 사례다. 단독으로 판로 개척에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한수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원전 기자재 국산화가 해외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네, 저희가 루마니아 성과 이후에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2012년도에 용역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제어봉 위치 지시를 표시하는 DRP라는 시스템을 아날로그 타입을 디지털화로 국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한수원과 함께 슬로베니아 크리스코 원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역시 해체 시장에 주목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2015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인 캐스크 국산화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핵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주기상 저장 용기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태우고 나면 수조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수조가 포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 있는 많은 제작사들이 이제 국내 캐스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선진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 주기기 제작의 챔피언으로서 자존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캐스크를 독자 개발하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캐스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 저장하기 위한 특수 용기로 강한 방사성과 높은 열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한 특수 설계와 제작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미국 캐스크 전문 설계사와 손잡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형 캐스크 개발에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의 모델의 첫 번째는 미국 NRC 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근간으로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세계 최강 수준인 두산중공업의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성을 고려한 가장 안전한 캐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 설계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발전소마다 어떤 변화하는 모델들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금방금방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두산중공업 캐스크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캐스크는 캐니스터와 운반 용기, 이송 용기와 금속 저장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를 구현했다. 여기 안에 이제 캐스크를 사용 후 핵연료를 담은 그 캐니스터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용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삽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하나의 캔이 되는 거죠. 캐스크 제작을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의 가공, 용접, 조립 기술이 요구된다. 두산중공업이 한국형 캐스크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주기기 제작 경험과 기술이 바탕이 됐다. 일반적으로 캐스크가 제작이 끝나고 나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대표적인 게 저희가 수압
기압 시험 또는 누설 시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압 기압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선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압이나 기압 시험을 수행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누설 시험이라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스크는 밀폐가 가장 중요한 용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륨을 안쪽에 주입시켜가지고 이 헬륨이 그 밖으로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저희가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에서는 매년 750톤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향후 원전이 줄어들더라도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 저장하기 위한 캐스크는 필수로 요구된다. 우리 기술로 만든 캐스크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물량 공백을 우려하는 원전 기자재 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캐스크 시장은 국내 24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앞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도품인 고리로기부터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내 기술로 국내 기술 자립을 통해서 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원전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 분야를 제외하고 원전 기자재 수출이나 운전 정비 등의 서비스, 그리고 해체 산업 등 후행주기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원전 해체는 원자력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상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성이 없이는 원자력 기술 자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해내야 될 중요한 우리의 남겨진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2035년 전 세계 해체 산업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제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원전 수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본다.